지난 금요일 법사위 국감에서 나왔던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처장인데요. 자신이 이 대통령 사건의 변호인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이 대통령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고요. 또 자신이 대장동의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건 검찰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관련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도대체 범죄를 저지르고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갔다 성사듯이 자리를 메꿨단 말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건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조 처장은 지금 방금 노티에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요. 대통령의 주요 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그런 이력 때문에 법제처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관급인 법제처장은 이 법률 전문가로서 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법령을 심사하며 또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과 또 법제 행정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 대통령 주요 사건들을 변호했던 이 조 처장이 임명되자 야권은 즉각 이해 충돌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조 처장의 정무 감각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생각했다면 설사 야당의 공세가 있더라도 지금은 법제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선에서 그쳤다면 논란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조 처장이 그러지 않고 이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하면서 정부 고위 공직자, 그것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법원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 사법적으로 판단을 선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제처장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야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야권은 조 처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안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는 각종 요직을 꿰찬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 조 처장을 홍위병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그를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은 수석 대변인도 조 처장 발언을 비판하며 세금으로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고요. 조 처장이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대로 고발이나 탄핵안 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아직도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되는 고발 그리고 탄핵안 발의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특히 헌법 53조 1항에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고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이 대통령이 더는 사병 조직 같은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야권의 공세에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조 처장의 발언은 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공직자의 헌법적 책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겠다고 생각해요.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만 물을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조사와 정치 기소의 희생양인 측면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태는 어불성설이다. 검찰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좀 희석시키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인 법제처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니까요.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법제처장을 대하던 민주당의 태도와 너무 비교가 된다.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무사라며 중립성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46년지기이자 변호인을 맡았던 이 전 법제처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과 이 전 법제처장의 공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 충돌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시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장님의 그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모 언론에서는 우리 처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적 호위무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데다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을 법제처장에 임명했고요. 여기에 조 처장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발언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감사하고 나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요, 이번 국감에서 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될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조 처장은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되면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한 건데요. 그런데 법제처장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 마치 국민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한 겁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에 나섰을 정도인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궤변이라면서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